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을 지금 다시 읽었을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른 책이 있으시던가요? 뭐 있겠죠. 있으신데,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걸리버 여행기인데요. 이 책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과 지금의 책은 그냥 다른 책이더라고요. 느낌이 다른 책이 아니라 그냥 다른 책입니다. 여기도 지금 국내 최초 무삭제 완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일단 소재적으로도요, 그냥 거인국과 소인국 두 개국을 여행한 게 주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두 개국이 더 있어서 하늘을 떠다니는 섬 라퓨타와 그리고 말들이 지배하는 사회죠. 휴이넘이라는 말들이 지배하는 사회 해서 총 4개국을 여행한 이야기예요. 이 걸리버 여행기는 참 특이한 소설인데요. 우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설정 소설이라고 할까요? 여행기라기보다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허구의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인 거죠.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냐면 소인국에 가서 걸리버가 거기에 있는 전함들을 끌고 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배를 끌고 가는 그런 장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가장 드라마틱한 거의 유일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거인국과 소인국은 설정이라도 재밌는데요. 라퓨타와 휴이넘은 설정 자체도 그렇게 재미는 없거든요.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이게 동화가 될 때 사실은 그 라퓨타나 휴이넘 같은 경우엔 풍자도 많고 해가지고 삭제된 것도 있지만 일단 설정 자체도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틱한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선에 고용된 외과 의사인 걸리버가 난파나 나고 같은 것으로 이상한 나라들에 가게 되는 여행기인데요. 처음에는 소인국으로 가게 되죠. 소인국에서는 두 나라의 전쟁을 말리려고 해군 전함 납치에 나섰는데 더 공격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래서 미운털이 박히게 돼가지고 결국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여행국인 거인국에서는요, 이런 특별한 사건도 없고요. 궁에서 지내면서 왕과 토론을 많이 해요. 그 왕은 걸리버에게 유럽의 여러 제도를 듣고서 또 질문을 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원의원 선거에 대해서 물으면 선거를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천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왜 자기 돈이 드는 하원의원 선거를 굳이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혹시 당선된 뒤에 국민을 희생시켜서 그 돈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식인 거죠.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풍자가 강해집니다. 게다가 이 풍자는요, 지금부터 그 걸리버 여행기가 1726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부터 한 3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진짜 풍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퓨타라는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다고 생각하는 지구인 여러분도 꽤 되실 거예요.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섬 라퓨타의 모티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라퓨타도 등장하고 비행석 같은 개념도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섬의 존재는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이 섬에 들어간 이후에서는 대부분 거기서의 대화, 토론이라서 사실 내용적인 재미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 섬에서 내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도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라퓨타 편에서는 주로 학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라는 사람들은 인간의 대변을 다시 음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추출하는 등의 생각해보면 아주 쓸데없는 연구들을 하는데 성공한 연구는 하나도 없고요. 말로만 계획을 늘어놓고 연구비만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죠. 풍자의 정점은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 휴이넘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야후가 나오는데요. 걸리버 여행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라도 야후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포털 기업 야후의 이름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기도 하거든요. 사부를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다는 아주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이 많을 텐데요. 여기서 야후가 굉장히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고귀하고 순수한 말들, 휴이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교활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동물이 야후입니다. 말하자면 야후라는 이름은 아주 부정적인데 왜 하필 기업 이름으로 그걸 썼는지 알 수는 없죠. 책 내용에 보면 야후들은 외래종인데요. 아마도 표류해온 인간들이 야생화되어서 동물이 된 것 같이 그 묘사가 됩니다.
이 4부를 읽어보면 이 책의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가 아마 인간 혐오증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의 장들에서는 풍자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이요, 이 장으로 가면 거의 감정적인 인간 혐오 수준의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판될 때는 이 4부만큼은 누구도 읽어선 안 된다라고 해서 금서 취급을 했다고도 하죠. 4부의 내용은요, 대부분 휴인엄과 걸리버와의 대화입니다. 고귀한 휴인엄에게 걸리버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스스로 어떤 부당함을 깨닫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소유권이 없는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 이런 식인 거죠. 또 이제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었더니 돈 때문에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기술을 익힌 사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뭐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당시사에 아주 직접적인 풍자가 될 만한 것도 있는데, 장관이 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소개한 다음에 그중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공공장소에서 국왕을 좀 비판한다거나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궁중으로 임명된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국왕에게 가장 순종적이 된다라고 하죠.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 책을 무려 15년에 걸쳐서 썼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심플슨이라는 가명으로 출판을 했다고 해요. 감옥까지 갈 각오를 하고 출판을 할 만큼 이 걸리버 여행기는 우물하고 반사회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걸리버 여행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런 책이 지금은 아동을 위한 동화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어린이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걸리버가 여행한 나라 중에 가장 모순적이면서도 신기한 나라가 바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요, 지금까지의 동화는 잊어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왔다 같은 아주 촌스러운 카피가 가장 잘 어울리는 책, 정말 새롭거든요. 바로 걸리버 여행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양면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